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부제목을 하나 달아봤어요. 지도책 맘 대 내비게이션 맘. 여러분 뭐 이렇게 헬리콥터 맘 이런 거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지도책은 뭐고 내비게이션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아마 강의를 이제 끝낼 때쯤에 되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살아야겠군. 네, 요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게 제 오늘의 목표고요. 제가 오늘은 다른 어떤 강의보다 이 강의를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종후, 종산이 저희 아이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사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거 아시죠? 요거 멘트 이제 익숙하면 옛날 분이란 말이죠. 내 손 안에 있는데 여러분 안심이 푹 되고 쓰담쓰담 잘하고 있어라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살짝 불안하세요?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화면이 안 넘어가집니다. 아우 오늘 참 어떡하죠? 화면이 안 넘어가져요. 자판의 커서를 네. 눌러보세요. 자판 커서를 움직이는데도 안 되는데요. 어쩌죠? 요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아이들은 고1, 초6이 됐죠. 근데 제가 왜 아까 그 내비게이션 뭐 관리 이런 걸 했을 때 좀 자신이 없었냐면 저는 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음식도 똑같이. 뭐 뭔가 생활 환경도 똑같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 큰애는 고1인데 엄청 자주 아파요. 어릴 때부터 얘는 좀 골골골이라고 말하기는 싫지만 어쨌든 어딜 가면 뭐 감염도 잘 되고 아픈 친구였고 요 오른쪽 애는 초6인데 좀 똥똥하긴 하지만 생전 아프질 않아요. 그 나는 똑같이 키우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사실 조금 걱정도 되고 궁금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평소에 이제 싸는 똥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니네는 평소 어떤 똥을 싸니? 그랬더니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똥도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 똥을 분석한다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진짜 분석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뭐가 다른 건지. 근데 분석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또 안 넘어가진다. 어떡하냐. 아이고. 네. 요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드리는데 그냥 쉽게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100명을 줄 세우면 골골골 아팠던 첫째는 75등이라는 점수를 받았고요. 생전 별로 안 아팠던 애는 10등이라는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난 정말 똑같이 해먹였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궁금해졌어요. 뭐가 이런 차이점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붙인 게, 나는 지도책을 피고, 몇 번 국도를 따라서 뭐를 찾아가고 이런 우리가 종전에 했었던 방식 있죠. 건강관리 방식. 이런 걸 제가 하면서 분명히 애들을 키웠는데, 내비게이션 관리가 필요하겠다. 왜냐? 지도책 갖고 찾아가는데 평소에 별 무리 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 초록색 지도책 기억나시죠? 근데 어쩌다가 분명히 잘 아는 길이고 내가 수도 없이 갔던 길인데 막힐 때가 있고요. 어머, 도로가 공사를 하네?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 관리가 이런 스타일 말고 GPS로 바로 찍어갖고 오차가 거의 1분도 나지 않는 그런 내비게이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 미생물이에요. 여러분한테 소개해줄 이 그로잉 랩이라는 이 프로그램, 통합관리 프로그램 안에 몇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추적인 게 이 미생물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미생물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오늘 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만한 생명체고요. 대부분이 저희들의 대장에 살고 있대요. 95%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장에 살고 있는 이 물들과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돈 많고 정보 많고 이 똑똑하신 이분이 세상을 바꾸게 될 세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로 마이크로바이옴을 꼽았더라고요. 치매, 항암제 이런 거 나오면 대박 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이크로바이옴도 들어간대요. 자,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역사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했던 무지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는요,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였대요. 마을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같이 막 기도하면서 너 죄를 지어가지고 병이 들었어. 우리 기도하자. 이런 방식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도 기도, 뭐 피부 이상한 거 나면 막 내쫓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버트 훅이라는 이 사람이 영국의 과학자예요. 이분이 뭘 만드신 분이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미경을 만드신 그런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그 물건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우연하게 그 코르크 있잖아요.
우리 와인병 막는 그 코르크를 이렇게 관찰하다가 그냥 눈으론 절대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이는 아주 미세한 것들이 꼬불꼬불꼬불 움직이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픈 사람의 몸에서 이게 뭔가 미생물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프다. 얘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었다. 이러면서 미생물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등장이 어땠어요? 얘 때문에 사람이 아픈 걸로 우리가 첫 대면을 했잖아요. 사람이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멸의 대상인 거죠. 이거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랬기 때문에 저희 때만 해도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만 소아과에 가면 항생제를 세게 놔줘가지고 감기가 똑 떨어지게 해주는 병원을 우리는 명의다. 저 소아과, 김소아과 잘한다. 엄마들이 그런 정보를 주고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미생물이 박멸의 대상, 타도의 대상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 나쁜 애들이 아니야.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도 우리 같이 살아야 돼. 투게더 같이 살아야 된단다. 이런 챕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건강에 완벽하게 키를 쥐고 있다. 이거 모르고서는 완전 지도책 스타일이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미생물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학계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논문이라고 해요. 100명 이상의 박사들이 이거에 동참했고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200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9년간 진행한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가 바로 그래, 그 미생물이 있는 것도 알겠고 사람에 뭔가 영향을 주는 것도 알겠는데 이 미생물 어떻게 관리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게 건강해진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결국은 한 줄의 결론을 내줬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미생물, 아까 그 알록달록한 애들 있죠? 한 2천여 종이 최대한 많이 살아있는 사람이 2천여 종 가까이 살아있다고 해요. 이게 다양할수록 좋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나는 다양할까? 나는 몇 마리나 죽었을까? 우리 아이들은 다양성이 살아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디가 다양할까요? 오른쪽 사람들보다 왼쪽 사람들이 조금 더 다소 알록달록한 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아실 거예요. 근데 위에 보시면 조금 덜 다양한 초록색이 대부분인 이 사람들은 위에 US, 미국이라고 써 있고요. 근데 뭐 미국이지만 사실 저희 나라도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 문물, 우리가 이렇게 서구식 음식, 그거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대부분 오른쪽이고, 왼쪽은 어디냐?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마존의 부족들이에요. 아마존 부족들은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미생물들이 아주 다양하게 살아있대요. 다양성이 지금 한 평균적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임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한 700마리 살아있어. 그러면 아마존 사람들은 한 2천여 마리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양성이 이렇게 많이 깨졌대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호기심이 들었어요. 다양해야 된다는데 이 주황색, 초록색, 노란색 이 애들이 도대체 몸에서 뭔 일을 하길래 얘네가 다양해야 된다는 거야? 몹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액티노박테리아라는 녀석이 몸 안에서 이렇게 제가 줄친 요런 행동들을 한대요. 항생제, 항균제, 항암 특성을 지닌 물질들을 액티노박테리아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예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과 아마존 사람들한테 뭔가 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액티노박테리아가 많은 이 부족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들어가지고 바로 항균을 해버리면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몸 안에서 못 만들어요. 여기 주황색 액티노박테리아가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병원 가야죠. 그래서 항균제 뭐 처방받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해야지 아마 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가 이 다양성이 확보된 거에 따라서 완전히 나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미생물이 다양해야 돼. 다양해야 우리가 건강해. 라는 걸 두고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봤어요. 다양하다는 게 뭘 담보해 줄까? 첫 번째는요, 신체와 정신의 안녕이에요. 안녕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하는 그 안녕이에요. 편안한 상태, 건강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자, 이게 폐암의 주요 원인이래요. 이 COPD라는 게 결국은 폐암이 되는데 이거의 또 주요 원인이 뭐냐? 80% 가까이를 흡연으로 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도 머릿속에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많이 걸리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이상하니까. 30년을 줄담배를 폈는데도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1년도 안 폈는데 폐암에 걸려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산병원에서 이건 뭐지? 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 뭔가 본인들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한 57억 정도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 HM 파마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학교 교수진들이 이렇게 주축이 돼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대요. 폐암에 걸리는 원인에 무언가 다른 원인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 참가했던 HM 파마라는 이곳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미생물들 있죠? 2천여 종이나 된다는 이 미생물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HM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알아냈어요. 특정 미생물이 폐암으로 가는 거를 계속 블럭시켜서 암에 걸리지 않게 굉장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미생물들을 배양해서 알약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까지 진행이 됐대요. 그럼 이게 만약에 신약의 형태로 나온다면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이걸 아마 드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또 잠을 푹 자고 싶어. 그래도 미생물을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그래도 이 미생물 상태를 파악을 하셔야 실질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의 신체와 정신의 전반적인 안녕 상태를 이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요. 다양성이 담보하는 것은 바로 음식의 분해예요. 자, 우리가 노란 옥수수 하나를 먹다가 어떻게 삼켰어요. 이 노란 동그란 옥수수 알갱이가 혈관을 타고 돌 거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모두. 이게 뭔가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쪼개져서 뭔가 흡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받으실 텐데 이 음식의 분해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보실게요. 자, 우리는 보통 백미와 잡곡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뭐 한 300원, 500원 비싸도 잡곡을 먹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지도책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내 아이가 만약에 탄수화물을 대사시키는 미생물이 정말 없어.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잡곡밥을 주는 건요. 그냥 차라리 백미를 주는 게 나아요. 왜? 이 껍질을 까지 못하니까 소화도 부대낄 거고 부글부글 할 거고 배변도 안 좋을 거예요. 애가 그런 표현을 안 하겠지만 흥미밥을 해주는데 사실 이 아이의 변에서 항상 흥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도 발휘도 못할 거고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그래서 음식을 분해하는 것도 누가 한다? 미생물들이 한다. 자, 우리가 아침에 요즘 굿모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주거든요. 근데 큰애는 이걸 지금 못하고 있고요. 작은 애는 매일 하고 있어요. 왜냐? 이 이유 때문이에요. 콩이 우리 몸으로 벌컥벌컥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오른쪽에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왜? 콩을 쪼갤 수 있는 미생물이 정해져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너무 저조하다. 없어졌다. 그러면 그 콩은 저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쉐이크를 먹으면 이 친구 설사하거든요. 배가 부글부글거리고 그럼 이 친구는 첫 번째 스텝이 배가 부글부글거리지 않게 미생물을 다양성을 확보해 준 다음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야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자라겠죠. 그래서 미생물의 다양성이 이렇게 분해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우리 저기 여성 리더님들 아니면 저기 50대 60대 어머님들 석류 이렇게 공동구매 하시잖아요. 그쵸? 홈쇼핑에서 사시죠? 왜냐? 여성 건강에 좋다고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왜 똑같이 사 먹었는데 옆집 엄마는 나 확실히 갱년기가 줄었어 하는데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그건 이 이유 때문이에요. 석류를 유로니틴 A라는 작은 단위까지 쪼개지 못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석류 주스 드신 거예요. 이 오른쪽의 효과를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밥을 먹어도 그리고 이게 몸에 좋다라는 슈퍼푸드를 챙겨 먹어도 그걸 내가 쪼개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미생물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탄수화물들은 잘 쪼개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단백질을 소화시켜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깻잎을 먹었을 때 비타민 K가 합성이 돼서 골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신체와 정신의 안녕. 두 번째는 음식의 분해. 세 번째가 면역세포의 교육이에요. 제가 요즘 이거 강의 들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면역력이 세야만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 최근 강의를 들어보니까 면역력은요, 여러분, 똑똑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형제들이 되게 많은 집안에서 막내로 자란 애들이 좀 영특하기도 하고 좀 눈치도 빠르고 언어도 굉장히 또래에 비해서 빨리 발전되는 거 느끼시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 면역세포가 가장 중요한 조기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전라도 분인데 아빠는 경상도 분이고 할머니가 이북분이야. 그러면 약간 사투리 이렇게 저렇게 약간 느낌 있게 다 세 개 다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릴 때 이런저런 미생물을 통해서 얘는 별거 아닌 거야. 먼지야. 지나가게 둬. 얘는 별거야. 공격해가지고 항체 만들어야 돼. 이런 교육을 다양하게 받는다면 면역 세포들이 어릴 때 조기 교육을 잘 받아갖고 되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들어왔을 때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고 이게 항암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검사를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 미생물의 다양성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학도 잘하고 뭐 코딩도 저는 할 줄도 모르는데 코딩도 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요즘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어떤 재주랄까요? 이런 기능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암에 대한 취약성 아니면은 대장의 어떤 염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80대, 70대보다 4, 50대가 훨씬 취약하고 지금의 20, 30대 혹은 10대들이 훨씬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면역세포들이 너무 못 배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면역세포의 교육에 관여하는 다양성을 확보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어릴 때 다양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미생물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16세에서 18세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평생 대사질환이나 면역 관련 아토피나 이런 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좀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좀 혜택을 못 받았어. 애들이 미안하지만 배운 게 없어. 보고 자란 게 없어.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질병에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그로잉 랩을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자랐고 또 자녀분들이 다 자랐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 우리 이렇게 크고 있는 새싹들에게 많이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면역세포가 다양한 미생물들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근데 이게 16에서 18세 언저리쯤 되면 이게 일단 기초적인 교육이 완료가 된대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가 지금 이 그로잉 랩의 그 주 대상자들이 청소년들까지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많이 이 정보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면역 세포의 기억력이 소실되면 걸리는 게 류마티스래요. 그러니까 이거 공격해랬나? 하지 말랬나? 막 이런 거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가 온대요. 그리고 어릴 때 아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과민 반응으로 올라오는 게 아토피와 알러지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조기 교육 딴 건 모르겠지만 건강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런 조기 교육은 필요하겠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다양성을 확보해주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논문 몇 가지 짧게 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이 다양성이 뼈 성장과도 관련이 되고요. 성장 호르몬, 키 크는 거 이런 거 어른들 같으면 이게 뭐랑 관련됐죠? 회복하는 호르몬이죠. 이런 거에 관련이 있고요. 인지 기능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습을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어머님들 다양성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아토피와도 아주 직결된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하고 그 다양한 개체의 미생물들이 적절한 퍼센티지로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율도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0여 종이 있긴 한데 1900종은 1밖에 없고 나머지 100종만 많아. 그러면 이게 다양성과 균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미생물들은요. 적절하게 있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도레아, 성장 건강 관련 미생물의 두 번째 도레아라는 미생물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의 뼈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래요. 근데 이게 너무 부족하면요. 도레아가 너무 부족하면 이걸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라는 또 미생물이 있어요. 이거는요.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키라든지 골격이라든지 바르기 좋은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봤더니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이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 굉장히 많대요. 그럼 우리 아이가 발육이 더딘데 혹시 미생물 때문에 또 그렇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건강 관련 미생물들을 이 한 가지 검사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커피를 먹는다고 해요. 왜? 기력이 없어서 먹는다고 하거든요. 저랑 친한 언니가 작년에 6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아침을 안 먹은 여자아이들은 아이스 라떼를 들고 오고요. 아침을 먹은 아이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6 여자아이들이 그렇대요. 근데 이 희마리가 없는 거를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을 생성하는 거에 관여하는 미생물들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자, 그런데 비타민 B12가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 힘, 이런 거랑 직결되는 비타민이거든요. 근데 비타민 생성 관련 미생물이 너무 적어. 그러면 내가 야채를 먹고 뭔가 음식을 먹어도 거기서 B12를 뽑아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희마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지? 어제 오라 그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애가 비타민을 만들어내는 이 미생물의 어떤 부족 때문에 아침마다 너무 처져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막 홍삼을 먹이고 막 뭔가 막 그 건강보조식품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분석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인이 뭘까? 그거 중에 하나가 이 미생물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둘을 보면서 건강 관리가 같을 수 없겠다. 저는 저희 아이들은 검사를 했잖아요. 이 아이는 탄수화물 대사가 안 되는구나. 이 아이는 단백질 대사가 너무 떨어지니까 지금은 단백질을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불편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등, 10등 사실 저는 성적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제가 이렇게 신경은 안 쓰는 편인데 이 건강 성적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세 정도의 이 조기 면역 세포에 대한 교육이 평생 간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 큰애가 고1이거든요. 고1, 고2, 요 고3 요때 딴 거는 말고 이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건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요걸 한번 딱 캐치하시길 바래요. 왼쪽을 많이 하시면요. 다양성이 엄청나게 무너진답니다. 감염되고 백신 맞고 술 아니면 항생제 계열 약들 첨가물 뭐 과자 뭐 뽀로로 주스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밀가루 스트레스 네, 즐거움이 다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팩트입니다. 요거 즐기시면 다양성 확보 못 하세요.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면역 관리 잘 하시고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잘 챙겨 드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으시지 않게 뭐 종교를 가지시던가 알아서 하세요. 뭐 하여튼 명상을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양성을 반드시 지켜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던 전 세계에서요. 가장 미생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이 회사가 HM 파마사인데요. 이 회사에 뉴트릴라이트가 25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독점 계약을 통해서 아메이에다가 어떤 정보를 주냐? 우리 아이의 똥을 보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수많은 건강 정보가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레포트를 보내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는 요런 유산균을 먹어주면 다양성이 좋아져요. 요 유산균을 먹으면 우리 아이는 다양성이 좋아져요. 요런 거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너도 나도 다 먹는 그런 유산균이 아니고 우리 아이에게 특화된 유산균, 맞춤 유산균을 먹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로잉 랩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의 핵심이 뭐냐면 맞춤 유산균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못하겠고 나머지 것들도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HM 파마라는 회사를 통해서 분변을 보내서 똥을 보내서 이 미생물들에 대한 레포트를 받으시는 게 지금 이 그로잉 랩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고요. 이 뒤에 이 네 가지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인바디 솔직히 어디 가면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쫀득쫀득한 정도가 저희 인바디에서 나오더라고요. 수면, 그리고 영양 상태, 그리고 건강의 전반적인 상태가 거기에 녹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인바디라고 같은 인바디가 아니고 굉장히 고사양의 기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받아볼 수 있고요. NQ 지수. 이게 이제 영양소를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골고루 먹고 있나. 우리가 솔직히 이유식 할 때야, 뭐 요렇게도 해주고 반찬도 요렇게 해주고 신경 썼지만 크면 클수록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게 되잖아요. 엄마들은요. 근데 이게 영양의 밸런스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거를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꼬맹이들 같은 경우도 그림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물고기 그림, 뭐 과일, 야채 그림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이 돼서 균형 있게 먹게 하는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엄마가 하면
아주 좋은 얘기도 이게 잔소리로 들리기 마련이죠. 근데 저희 센터에 가서 받으시면 하얀 가운을 입은 아주 아름다운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 영양소 상담을 해 주시니까 방학 같은 거 이용하셔 가지고 요거 받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엑스바디라는 건요.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의 정렬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고건 제가 사진으로 뒤에 몇 장 보여 드릴 거고요. 수골 사진 아시죠? 키성장 원하시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정형외과 가서 이거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일부 정보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어떤 게 저는 조금 우려되냐면 여러분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 확실해요? 실력? 이게 사실 의사의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숙련도에 따라서 오차가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수골 사진을 정형외과 몇 군데 가져가신 지인이 계세요. 조금씩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이 비유노 프로그램은 뭐냐? 빅데이터로 돌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개 개인의 오차 범위를 허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의 이 수골 사진을 정형외과에서 찍어서 CD로 제출하시면 빅데이터를 돌려서 이 연령 아이들 전체 중에 이 아이는 몇 등에 해당되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과학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엑스바디 사진만 몇 장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이제 저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왼쪽에 무릎 옆에 마이너스 1도라고 써 있어요. 무릎의 평형점이 제가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2년 전에. 왜냐면 제가 이때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활을 끝내고 나니까 무릎이 이렇게 평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스마트폰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눈 나빠져. 뭐, 거북목이 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여기 데려와서 찍어 보시면요. 너의 모가지가 얼마나 꺾였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게 돼요, 애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약간 자랐어요. 목이 이렇게 펴지면서 재활 제가 여기서 그 가이드해주는 운동을 열심히 따라해서 목이 많이 각도가 펴졌고요. 그리고 배는 좀 나왔네요. 배 부분에 있는 여기가 각도가 꺾였네요. 그리고 재활이 끝났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딱 곧게 저는 됐는데 앉아서 하는 생활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다리를 쭉 펴고 곧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거 찍어보면요. 무릎이 구부정하게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엄마들도 아이들도 한번 찍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이들 방학 때 꼭 요거 한번 측정해 보시길 바라는 게 바로 요 데이터예요. 오른쪽 왼쪽이 밑에 보시면 초록색 숫자가 아마 다를 거예요. 176이라고 나온 게 제가 재활을 할 때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왼쪽으로 항상 이렇게 좀 지지 삼아서 섰었거든요. 왼쪽이 평발이 됐더라고요. 너무 많이 그쪽으로 짓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평발이면은 이렇게 발바닥이 쫙 이렇게 플랫하게 딱 이게 되는 거잖아요. 도장 찍으면 저렇게 나온대요, 발바닥이. 이런 아이들은 피로도도 많이 느끼고 그 연결돼 있는 종아리 근육과 무릎과 하게 아치가 솟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직접 가서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크록스 신발을 메인 슈즈로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크록스 슈즈를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요. 후천적으로 발이 이렇게 납작해져 있대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조금만 걸어도 엄마 발 아파, 발목 아파, 체육 시간에 하고 오면 유난히 그거를 못 견디겠고 이런 아이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골격계 측정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근육은 부족해, 어디는 조금 너무 경직돼서 풀어줘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이게 이제 제가 참고했던 운동이에요. 이거를 제가 따라하고 점수가 아까 저희 아이가 한 아이는 10등, 한 아이는 75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점검이 되듯이 근골격계 점수도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우리 아이들의 자세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